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권 보호 및 정서행동 지원 학생 회복 미라클 프로젝트 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3번, 4번, 5번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과제 3은 정서행동 지원 학생 치료 시스템 마련 및 분리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우리가 과제 1에서는 이제 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해당 학년 제외한 고학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 마음이지 검사 진단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마로 2.0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또 새롭게 개설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검진과 또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제 2에서는 이런 진단 도구에 의해서 선발된 위기 상황을 갖고 있는 친구들, 보통 관심군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친구들에 대한 학교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좀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이후에 해당 학생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음 그 사안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학생에 대한 이제 교육 활동 방해 또는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위반에 의해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나서 이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후에 이 해당 학생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 3에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서행동 지원 학생 치료 시스템 마련 및 분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첫 번째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정서행동 지원 학생 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첫 번째가 정신건강 전문가 및 치료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도 이제 학교로 정신건강 전문의가 찾아가서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당 정신의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할 거다라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이 학생의 사회정서적인 혹은 정서행동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치료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 대상은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거점센터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그러니까 병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되시겠죠. 이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과 보호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도의 사례회의도 실시를 하고 학생별 어떻게 이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의뢰 및 접수, 보통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의뢰 및 접수를 할 것 같고요. 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을 지정해서 아마 학교랑 연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심층 평가, 학생에 대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점센터 사례회의, 학생 사례 관리, 뭐 사업 평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총 10개의 병의원이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거점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좀 묶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경기, 파주, 안산, 광주, 용인, 화성, 수원, 고양, 부천, 김포 이렇게 10개 지역의 병의원과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아마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으로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또 정신과 병원 진료 치료비,
전문 상담기관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이라든가 혹은 위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지원 예산이 아마 학교마다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교육지원청을 토대로 위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이외의 위센터에서도 좀 벅차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신청해서 해당 학생에 대한 정서행동 치유와 정상화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학교와 학부모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위 프로젝트 중에서 학교에 이제 그 위클래스는 한 학교마다 하나의 위클래스를 좀 설치를 하고 전문 상담 교사가 상주를 하면서 학교 안에 학생 대상으로 한 정서 행동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목표인데 이 위클래스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로는 위센터가 있고 이 위센터의 유형이 좀 다른데 하나는 병원형 위센터입니다. 이 병원 안에 위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할 점은 치유와 상담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보통 입원형으로 진행이 되고 이 병원형 위센터의 특장점은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질병 결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형 위센터는 학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결손 없이 학생이 해당 학년도를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 형태로 한 아이가 거주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자세히 안내가 나와 있는데 병원형 위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중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이 치유나 치료를 위해서 보통은 입원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내되기로는 통원형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병원형 위센터에서는 치료와 회복, 성장 중심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생애 첫 입소 학생 대상으로 해서 입원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그리고 통원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정형 위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중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인 문제라면 여기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이 없어졌을 때 이런 학생들이 이 가정처럼 이 몸을 위탁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와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는 병원형 위센터가 이제 5개고 여기는 지금 안성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올해 안성이 하나 더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형 위센터는 수원과 용인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가정형 위센터는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그래서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월별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학생과의 추수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서행동과 관련된 위험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의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유형의 서비스도 있고 또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위센터의 병원형 또 가정형 위센터를 토대로 해서 입원 치료나 혹은 가정의 형태로 기숙을 하면서 치유와 상담을 받은 곳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서행동 지원 학생의 재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 후 원래 학적의 학교로 복귀 시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내용을 보면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래 상담을 통한 또래 지지 강화 학생, 심리 지원, 또 학급 상담, 위클래스,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학생 관리한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 교사, 또 교육지원청 단위 위센터나 위기지원 협의체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요거 고문과 관련해서 이제 3차 시인데 1차 시, 2차 시 때 이제 통합
직접적으로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 16008787, 그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총괄을 하고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센터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 회복 적응을 지원한다. 또 역량 강화도 지원하는데요. 학생 사회정서 교육, 학부모 찾아가는 자녀 이해 연수, 위 닥터 온라인 연수, 교사 학생 이해 및 정서행동 지원 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정서행동 지원 학생과 관련된 교육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5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정서행동 지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행동 지원 학생 긴급 지원인데요.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쪽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분리지도나 해당 정서행동 지원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해야 할 때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전 과정이 적절한 조치, 그리고 적기에 교육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조금 방해하는 요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학생에게 어떤 걸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긴급하고 적기에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학교장에게 권한을 좀 부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요한 거네요, 그죠?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2026년 3월 1일자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었다.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정이 돼서. 두 번째는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학생 맞춤형 분리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과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한다. 대상은 교육활동 위기 및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추수 지도 등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게 학생 맞춤형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눴는데, 유형 1은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유학교죠. 공유학교를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분리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유형 2는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후 공유학교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로 해당 전문가가 찾아가서 학생 맞춤형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공유학교와 다시 연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개별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형 1, 2는 공유학교와 연계가 되고, 유형 3은 병원이나 청소년 복지센터, 가족상담센터, 자살예방지원센터와 같은 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 신청서 제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기관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교육 협력 기반 조성. 그래서 해당
이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이 정생동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적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아요. 25개 교육지원청별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홍보 및 안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를 하고요.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때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동의서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교육지원 쪽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 이해자료 분석 기반의 학생 맞춤형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또 마음이지 검사 진단 기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생 교육원 온마음 온빛마음 성장 캠프 숙박형 가족 캠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학교 단위죠. 학교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공유학교와 연계된 이제 분리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공유학교 연계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학생교육원이 지금 강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 혹은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이 정서행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받고 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및 추수지도. 진단 및 상담 전중 후 학생 변화 기록 자료를 학교 학부모에게 제공해서 추수 지도 연계 안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뭐예요? 증거 기반 정책 평가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밑에 이제 사례들이 쭉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교육지원청마다 어떻게 했는지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례, 마음소리 프로그램 및 온빛 마음 성장 캠프 분리교육 사례. 마음소리 참여 학생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지적장애 3급 수준의 학생이며 통합학급 수업 중에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어, 하여서 교실 수업을 어렵게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하에 이 해당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난 다 알아요.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표현하며 상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중기로 갈수록 제가 나쁜 일을 했어요. 누나랑도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라는 변화를 보였고 상담 말기에는 상담이 끝나가서 슬퍼요. 라고 학생이 말하였고 학부모도 자녀의 작은 변화에 감동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녀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가정에서도 양육 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6회 상담 치유 프로그램 이수 후 연계 프로그램인 교육 공동체 치유 성장 회복 가족 캠프에 참여한다. 6회 동안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가족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 그다음 온빛 마음 성장 캠프 소감문입니다. 땡땡초 4학년 남학생은 교실 수업에서 감정 조절 등의 어려움으로 관계 맺기에 문제가 많아 해당 캠프를 신청하였으며 캠프 활동으로 학생이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땡땡초 4학년 학생은 3학년 때 전학 이후 등교 거부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족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소리에 참여를 하고 이후에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렇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유형별로 현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유학교 연계형 이렇게 처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요건 이제 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교육 대상 학생만을 위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개설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시흥교육청인데 마음, 이음, 분리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곳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공유학교가 마음이음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생 생활 적응과 학업 동기 향상을 위한 마음 공감 프로젝트, 내용은 학생의 정서, 행동과 관련된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교육활동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우리는 뭐 여기서는 정서, 행동, 지원 학생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유학교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공유학교 연계를 하는 건데, 이 앞에 분리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와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학생의 여건을 좀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나서 해당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분리교육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공유학교 연계해서 운영한다. 선분리교육 후 공유학교 운영 개형. 이건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온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 전문 인력이 보통 이제 위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상담사겠죠. 상담 전문 인력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개별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운영합니다. 후에 이제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나서 온맘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12차 시 이상으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연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온 마음 상담 프로그램 운영. 요건 이제 학교로 가는 거니까 보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문가를 배정하고 학교에서는 상담 장소를 결정해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음, 교육지원청 학교 전문 상담사, 학부모 등이 학생 수업 관찰 일지 등 활동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공하겠죠. 그리고 이런 일지를 좀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례 공유 및 평가회를 하게 되죠.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님이 모여서 마치 위기지원 협의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온마음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아마 권장하게 되겠죠. 그다음 전문기관 연계형입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이죠. 분리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진단, 상담 치유 회복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 연계 운영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음소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집중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위센터 프로젝트 연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활동 방해 및 심리 정서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학교로 찾아가는 집중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맞춤형 상담을 6번, 그래서 학생 단독으로 4번, 학부모 동반해서 2회를 운영하고 화해중재단 연계해서 학생 맞춤 상담자를 매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일과 중에 학교 방문해서 진행이 되고요. 미센터 프로젝트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교육공동체 치유성장 회복 프로그램, 집중 상담 후 회복력 강화 캠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6월 20일 날 하루를 잡아서 운영을 했고, 마음 증진 가족 캠프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통합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화해중재위원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통합 인성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가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활동 방해 및 심리정서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 대상은 앞서 부천교육지원청과 같고요. 내용을 보면 화해중재위원 연계 프로그램은 신청 당일 화해중재위원 1대1 매칭으로 학생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것도 이제 일과 중에 학교로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부천교육지원청과 조금 달랐던 것은 방학 중에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끊김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연계 통합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법무부 산하 청소년 꿈키움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기수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교육원 연계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숙박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마음 치유와 관련된 캠프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리교육 학생 및 인성교육 희망 학생 대상으로 가족 동반 숙박 캠프 기획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4개 기수 그리고 중등 2개 기수로 1박 2일 13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대상을 보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학교 생활 지도를 위한 개인 맞춤형 상담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보호자 대상입니다. 기수별로 15가족을 모집하는데 학생 1명, 보호자 1명으로 구성돼서 총 30명이 한 기수에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화도 학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양평 학생 야영장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집합 대면 교육이고 학생 보호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에 신청하게 되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 3이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의 교육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활동들이 좀 있었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공유학교와 연계하거나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제 4는 교육구성원 역량 강화 및 심리 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구성원의 역량 강화. 우선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외에 또 별도의 교육을 활동을 계획해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활성화로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한다. 선생님이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을 구축한다. 교육지원단은 표준 강의안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 강의안 그리고 이 강의 자료를 제작을 해서 똑같은 수준과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을 하면, 연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모든 학교급에 맞춰서 이 공통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교육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확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표준 강의원을 활용한 지역 연수 자료 개발, 교직원 학생, 또 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강사 활동, 또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컨설팅 및 대응 지원을 한다. 이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강화 부분이고, 마음건강 증진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위기 예방 및 교육 공동체 차원의 치유 성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초중고 총 100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 또 마음이지 검사를 통한 조기에 대해 진단, 또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방 교육,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한 마음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정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네요. 학교마다 요즘 이 사회정서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기 인식이나 자기 조절, 또 윤리적인 책임, 대인 관계 기술이나 사회적 협력, 이렇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의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사회정서 역량 5가지를 학생마다 잘 이렇게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어떻게 연계해서 시행해야 되는지 표준화된 이 교육 자료나 강의, 교육과정 설계 자료나 이런 장학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깊이 있는 수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처럼 선생님께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음건강 증진학교 운영 보면 이제 방법은 조기에 발견을 해야 돼요. 정신건강 상시 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예방교육, 사회정세교육, 내실화, 또 마음관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 위기 대응, 학교 위센터,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로 통합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죠. 앞서 나온 것처럼 진단,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마루 2.0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안이 발생했다면 교육지원청의 위기지원 협의체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학교와 위센터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학생 교육활동 회복 프로그램으로 학생 학습권과 학교 교육력을 강화한다. 학업 중단 및 교육활동 위기를 겪는 초중고 학생 대상이고, 지역 전문기관 및 경기 공유학교 연계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과 학업 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생 분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공유학교 연계, 전문기관 연계, 학생교육원 연계 이렇게 되어 있고, 학업 중단 예방 교육에서는 학업 중단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대상 위탁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 연계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교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위기 학생과 관련해서 이제 이 학업 중단 숙려제 같은 경우도 이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안에 얹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이 우리 경기 온라인 학교 추진 계획 살펴볼 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플랫폼이 마련이 된다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라 별도로 또 읽진 않겠습니다. 교육 구성원 간 갈등 해결 화해중재단 운영. 25개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화해중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교육지원청마다 화해중재단의 명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화해중재단은 지역청마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하고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역할을 보면 학교 요청 및 갈등 정도,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관계성장 프로그램 및 학생 분리 지도를 지원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 화해중재 대화 모임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추진 계획 5개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교폭력 접수 사안은 바로 접수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를 토대로 해서 우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접수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이 과정이 이원화된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단위 학교의 갈등 사안 자체 해결 능력 지원 및 강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급 단위 관계 성장, 그래서 형성 개선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공문 받아 보셨겠지만 학급 단위로 이제 관계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학급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상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보통 2회나 3회에 걸쳐서 2시간씩 한 두 번, 세 번 전문가가 나와서 학급 단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경기형 관계성장을 통한 폭력 없는 교실 만들기. 그래서 이거 온마음터 우리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 온라인 플랫폼이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이제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갈등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온마음터에 좀 탑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할 겸 여기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실린 것 같아요.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경기형 관계 성장, 그래서 관계 형성, 학기 초 긍정적 관계 맺기, 그리고 관계 개선, 맞춤형 관계 개선 프로그램, 세 번째 관계 회복, 화해 중재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요. 대상은 각급 학교, 학급 단위 학생, 보호자 교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화 상담은 소속 교육전자 학교폭력제로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이제 한번 저도 그 온마음터에 들어가 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기만 하면 연중 언제든 찾아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연수 과정, 화해중재 아카데미 직무 연수, 그래서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제가 요거 지원했다가 이 화해중재 요원과 또 위클래스 선생님들에게 빌려서 이 연수를 받지를 못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좀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갈등 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래서 목적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갈등 중재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고 학교 관리자, 교권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등 희망 교원이 대상입니다. 학교 내 다양한 갈등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방안, 또 소통과 공감, 갈등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회복적 조정을 실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 대상 신입생 학부모 교육 운영하고요.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운영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 구성원의 심리 안정 지원입니다. 일상적 마음 건강 챙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디지털 마음 건강 서비스 마루 2.0 활용, 정서행동 지원 학생 조기 선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여기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이 되어서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정서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마음건강 증진학교. 일단은 이 학교들만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지금은.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처방하여 감정, 인지, 행동 패턴의 긍정적인 변화 유발 및 마음 건강 습관을 형성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 전담 상담사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하고 교원 힐링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공문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아니라서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교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 집단 상담 희망 교원 또는 단위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맞춤형 집단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서 공동체 회복, 맞춤형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주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 여기 앞서 나왔던 이 교원 힐링 성장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근데 여기 지금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온라인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 그래서 기본 5회, 고위험군 5회 추가해서 최대 10회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어, 내용을 보면 집단 상담이나 위기 시 찾아가는 상담, 스트레스 소진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것보다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심리 치료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구의원금, 자살 시도나 자해로 인한 신체상해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또 정신과 병용 진료 필요비도 최대 300만 원, 전문 상담 기관 상담이 최대 200만 원, 총 한 800만 원 정도의
예, 심리치료 및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생각보다 정신과 진료가 금액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기에 적절한 상담을 받고 뭐 약물 치료가 됐든 상담 치료가 됐든 그러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 스트레스 교원,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은 아까 5회 5회 총 10회까지 지원하는데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은 교원 셀프 심리 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심리 상담 확대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네요.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내 치료비 지원 최대 150만 원,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최대 2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좀 상향이 되었고, 이게 7월 달에 나온 공문이라 이걸 별도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피해 교원이 접근 편리한 병 의원을 선택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 학교안전공제 외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문 치유, 교권 전담 상담사 전문 치료 프로그램, 힐링 심층 상담이나 센터 특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교육활동 침해,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나 희망교원, 또 권역별 희망교원이 대상이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힐링 심층은 권역별 휴식 및 개인 상담 접목 숙박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센터 특화는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휴식, 체험 실습, 심리검사 및 상담 연수 등을 운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장기 치료 및 회복, 공무상 병가, 질병휴직 제도도 운영을 하는데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라고 안내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진단서가 있다면 우리가 공무상에 의해서 병가나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 5는 교육활동 보호제도 및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교육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공통의 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교육활동 보호제도 개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현재 총 13개까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확대된 것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또 사안 대응, 회복 지원을 하는 것이 구요 역할이고요. 인력은 장학사, 주무관, 상담사, 변호사가 배치가 되는데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안내가 됐던 것처럼 변호사는 센터에 따라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제가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봤었지만 이 변호사를 뭐 센터든 학교 폭력이든 이렇게 예.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급여 문제가 좀 발생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이 변호사분들을 모셔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도 변호사가 있는 곳도 또 없는 곳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례별로 사안이 많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더 변호사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세부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연수,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단 운영, 그 다음 요건 이제 예방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 교육활동 치매 사안 지원. 그래서 이 위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 지원팀이 해당 학교 현장으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해당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처리가 되고 나서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원 심리 정서 상담 지원, 교원 마음 건강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그 사업명 자체가 세부 사업들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학생 보호자 교육, 지도, 책임, 이행 강화. 그래서 이 가정과 연계한 교육 활동 치매 사안도 가정과 연계한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 교권보호특별법에서 이제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죠. 치매 학생과 관련된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법령에 좀 명시가 되었고, 이 특별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교원지휘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절차를 보면 치매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행 시 조치 이행 절차입니다. 치매 학생의 보호자 및 치매 보호자 등 조치 불응 미수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보통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그렇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도 그렇고 아마 3개월 정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90일 이후 다음 날이 되는 91일째 되는 날 학교장이 미행 보호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장은 치매 학생의 보호자 및 치매 보호자 등에게 30일 이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 이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마 이제 과태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식 개선 및 홍보입니다. 교육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제고. 학생은 사회정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정서 교육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같이 살펴봤던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도 보면 사회정서 교육 기반의 인성교육으로의 체제 전환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교육활동 침해 혹은 정서행동 지원 학생에 대해서 사회정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리고 타인, 공동체의 마음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윤리적인 책임,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협력 이런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이 지금 각광을 받게 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은 사회정서 학습을 토대로 사회정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이 당연하게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달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작은 사회라고 했을 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직원은 학생의 마음 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지원합니다. 연계에 공감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행동이나 혹은 말투를 봤을 때 이 학생에 대한 사회 정서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단을 해내고, 또 그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학년 협의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토대로 이 잘 지원될 수 있게끔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또 보호자는 자녀의 심리 상담이나 마음 건강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뭐 어느 한 주체만 교육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보호자, 또 학교가 함께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토대로 사회 정서적으로 또 정서 행동이 원만하게 예, 회복을 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다음 지역 연계 교육 활동 보호 현장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제 앞쪽에 있는 곳이 학교였다면 또 여긴 지역 연계가 나와 있네요. 지역과 연계한 교육 활동 보호 현장 공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활동 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교직원, 학생, 보호자, 경기도민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토크 콘서트, 포럼 연극, 페스티벌,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요. 1 학기 때 보면은 우리가 인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 이 교육 구성원을 모시고 하는 콜로퀴움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역단체, 유관기관, 연계 지역 맞춤의 현장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 지역 연계 교육활동 보호 현장 공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학생 분리교육과 관련돼서도 앞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발굴을 해서 어 확산할 필요가 있겠죠. 정서행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생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 이 초중고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교육지원청별 학생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고 신청하고 또 관리자 통합회의를 토대로 해서 관리 대상으로 홍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 결과가 굉장히 이 정서행동 지원 학생에게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의미가 있었던 교육 활동 사례들을 잘 발굴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어 이 지역 단위로 안내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별 역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앞쪽에서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이제 안대가 되고 있는데 2025 년에는 학생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위클래스 1교 1 위클래스 1교 1 전문 상담 교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학생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책 연구도 좀 어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나 경비나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올해는 추진을 합니다. 또 학생 분리교육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앞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제 예 뭐 공유학교 연계형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상담, 후연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기관 연계형도 있었고 또 전문가 연계형도 있었습니다. 총 3 가지 영역이었죠. 전문가 연계형 또 기관 연계형, 공유학교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이 공유학교 연계형 그다음에 기관 연계형 이렇게 3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분리지도 모델을 발굴해서 공유하는 내용 앞서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신속한 피해 교원 지원 및 인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운영을 한다. 여기 보니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그래서 이게 뭐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 학년도에는 위기 관리 및 정서행동 지원 학생 회복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교육 실태조사, 지역 연계 학생 분리교육 체계 강화. 앞쪽에 모델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또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넘어갔고 제가 슈츠를 올렸지만 선거촉시비위원회도 이제 그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많은 부분들 학교 간의 갈등 사항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학교에서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교육지원청 쪽으로 계속해서 이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권보호위원회도 이제 넘어갔을 때 사안 조사 자체도 전담 조사관이 오는 형태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2027년 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 "모든 학생 마음 성장 지원 체계 구축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 학교 1 상담 교사 배치와 관련된 부분 담겨 있고요. 학생 생활 교육 안착 지원, 분리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인제 이 사회봉사 영역 있잖아요. 이런 조치와 관련된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통합 시스템에서 일원화돼서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도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학부모 교육 의무화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대한 강화
그리고 교육 구성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1교 1 상담교사 배치를 토대로 해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마음이지 검사 또 마루 2.0 이외의 MMPI 검사와 같은 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청 단위의 사회정서학습 진단 도구들을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학생들 사회정서 혹은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진단을 내고 교육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행재정적인 것 혹은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토대로 해서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 안에서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조치처럼 교육 활동이나 분리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1 호부터 4 호까지 있는데 5 호, 6 호, 7호 뭐 이렇게 조금 강화된 형태로 이게 단순히 벌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적기에 적절한 교육적 조치 또 치료나 상담을 토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적 조치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이 친구가 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진단해 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모두 짊어지고 가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뭐 지금도 그런 선도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정서행동 지원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교사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위험 요소 개입 및 즉각 대응 체계 강화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두 번째, 정서행동 지원 학생의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제 행동의 구조적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정서행동 지원 학생을 문제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 조직에서 배제하고 포기하고 손 놓자는 게 아니죠. 이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학생이 이 경기 교육 안에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영역에까지도 모두 포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러한 교육 활동, 치매 사안에 대한 예방, 또 정서행동 지원 학생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학교의 복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리 보호, 회복이라는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경기 미래 교육을 실현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경기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어 학력을 신장하는 것에도 목표가 있지만 그 학력 안에는 지식 이해, 기능 과정, 가치, 태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치와 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를 잘 맺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키면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경기 미래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부 추진 과제 3, 4, 5를 살펴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꼼꼼하게 공문을 읽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개요 부분의 제목만 보면서 이 미라클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 선생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도 또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잘 회복하기 위한 기획이잖아요. 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과제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5 개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정서행동 지원 학생에 대한 조기 선별,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와 예방적 교육 활동을 투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대응 이후에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피해 회복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교육 활동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학교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보호, 인식, 그리고 제도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걸 또 쪼개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이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날이 굉장히 덥죠. 무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 같이 보고 싶은 영상 아니 공문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